안녕하십니까. 경비지도사 1차 시험 과목에 들어오는 법학견을 담당하는 이영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경비지도사는 일반적으로 우리 경비원들의 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직무를 하고 있죠. 자, 우리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1차 과목에 법학개론하고 민간경비론이 있죠. 자, 일단 법학개론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시험 과목에 있는 법학개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 아울러서 사지선다형입니다.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이지요. 먼저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인데, 일반적 법학개론 범위가 굉장히 좀 범위가 넓지요. 그래서 일반적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도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나오지만 우리 시험 자체가 평균 60점을 넘으면 되기 때문에 적당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법학개론 7장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장이 여러분 법학 일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법학 일반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법의 개념이나 목적, 이념, 또 법의 적용, 해석, 기타 등등을 공부하는 것이 법학 일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출제 비중은 9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헌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헌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나오는 기본권하고 통치, 조직하는 내용들 정리하는 것이고요. 우리 헌법에 관련된 테마는 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자, 민사법하고 형사법이죠. 그래서 자, 우리 민사법이 있고요. 아울러서 형사법이 있습니다. 자, 보통 민사법 하면 민법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절차법인 민사소송법까지 같이 공부하는 것이죠.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형사법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같이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에요. 자, 보통 민사법, 형사법의 출제 비중이 보통 7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방대하긴 합니다만은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들, 우리 개론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또 다섯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 상법에 관한 문제죠. 상법 일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또는 여섯 번째는 사회법이라 해가지고요. 자, 사회법은 약간 중간법에 선택되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노동법이라든가 또 사회보장 관련된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법도 있고요. 자, 일곱 번째는 행정법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 상법이나 또 사회법, 행정법은 4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총에서 우리 40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출제 비중은 이렇게 정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40문항이 자,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자, 기본적으로들 정리컨대 뭐가 문제화가 되는 것인지 그 초점을 잡아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접근해서 풀어야 될 것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꼼꼼히 정리할 때 아무래도 개론서다 보니까, 개론의 내용이다 보니까 범위는 좀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 보면 거의 우리 법학의 모든 부분이 막날 정도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교재에 가지고 충실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원하는 적점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법학 일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학 일반에 관련 내용은 처음에 출발부터 법의 개념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기본적 개념, 철학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쪽 테마에서는 주로 이제 법하고 도덕 또는 법하고 종교 이런 여러 가지 구별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출제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보통 우리 법의 개념을 논의할 때는 보통 우리 규범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인식적인 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도 규범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법도 우리 규범의 일종으로 본다면, 자, 우리 규범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보통 우리 관습 규범도 있고요. 자, 관습 규범, 이 말은 우리가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관습도 지켜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관습 규범도 있고요. 또는 도덕 규범도 있습니다. 자, 또는 종교 규범도 있다. 자, 그리고 법 규범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종교 내에서 지켜야 될 규범, 또 법 규범은 제도화된 규범을 말합니다. 제도화된 그런 법 규범이 보통 우리가 논의하는 법 규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은 규범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규범의 형태는 관습, 도덕, 종교, 법의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신 일반적으로 우리 법의 특징이 있다면 이렇죠. 우리 법 규범은 다른 규범과 특징이 있다면 보통 강제성이 띈다. 강제성을 띈다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당위라는 말 씁니다. 당위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으면 뭔가 제재가 가해지는 강제 규범의 성격을 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법은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하나의 또 울타리 망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사회 규범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회 규범의 일종이다. 자연 규범은 아니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법의 가장 기본적 특징이다. 법은 당위성 또는 강제 규범 또는 사회 규범의 일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는 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법과 자연법칙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것도나 여러분들 같이 비교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자연법칙이다. 자,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이 우리가 계절로 따지면 봄이 가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 또 아침이 되면 나중에 저녁이 온다든가 뭐 이런 건 전부 자연법칙의 형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회규범, 자, 법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사회규범이죠. 자, 사회규범입니다. 자, 양자의 구별점에 관한 문제 하나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법칙이다. 자, 존재, 일명 현상, 또 우리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가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규범화시키는 당위 존재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존재법칙은 보통 우리가 짜인이라는 말 쓰죠. 독어로서 그래서 존재법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보면 사회규범은 당위의 법칙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위성을 띈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또 자연법칙은 인과성을 띈다고 보는 것이죠. 인과성입니다. 자,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한 결과입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 자연법칙은 인과성 띄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원인에 의해서 반드시 결과가 창출되는 필연성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법칙은 인과성, 필연성,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특징은 이렇다 치더라도 사회규범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가치가 반영되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치가 반영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가치는 약간 변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보면 뭐 여성들은 사회활동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가치였다면 현대 와서는 그러한 가치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치들에 반영되는 것이 우리 사회규범으로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 사회규범은 어느 정도의 상대성을 띠고 또 뭔가 다양성을 띌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다양성을 띈다. 자, 또는 상대성을 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봐주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사회규범은 같은 의미로서 자유법칙이라는 말씀 나오죠. 다양성, 상대성을 띈다는 것은 항상 고정화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항상 원칙가 있고 예배가 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명 자유의 법칙이다.
그래서 예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절대 지존인 말 그대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예배가 존재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면 살인죄로 처벌받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일명 여러분들 정당방위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무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법의 형태라는 것은 원칙은 기본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게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상대성을 띌 수도 있다. 또는 자유법칙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목적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자, 목적법칙입니다. 자, 이 말은 목적성을 띈다는 말의 의미 자체 뭐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를 추구해보자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지만 우리가 뭐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또 인간들의 권리를 서로 존중해 줘라. 상대에게 배려해라는 그런 의미들. 자, 이런 것들 침해하게 되면 우리가 제재를 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성을 띠는 게 기본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자연법칙은 우리 존재, 그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규범은 당위, 우리가 뭔가 정해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 지켜야 된다는 것은 가치가 반영되는 것. 가치성의 의미는 목적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이 가치라는 것은 어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해갈 수도 있다는 것. 자, 그런 것을 고려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